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태원 참사와 제주 4.3 공산 폭동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남노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노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이 이태원 참사와 대구 10월 폭동이었는데요. 이 역사를 알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혼란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레닌 돈 받은 김구, 이승만을 탄핵하다.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합니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 쭉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도요, 크리스마스의 기적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 작전 72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일시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인천 자유공원 메가더 광장에서 하고요. 유튜버 가족 단위 애국 시민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중공군 298만 명이 5차례 공세로 자유통일이 무산되었고 서울이 함락을 당했습니다. 제가 여기 기획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사실 돈 안 되는데요. 힘듭니다. 이거 하는 게 사실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비트럭 하는데요. 여러분 십실반 후원해 주시면요. 저희 또 좋은 행사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한 300만원 깨지더라고. 매년 한 300만원 사비트럭 사는데 아우 힘듭니다. 힘들어.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역사 방송 하면은 이건 누가 후원을 합니까? 알아줍니까? 조회수도 안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하는 게 역사를 바로 잡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제가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역사학자들도 있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안 하는데 이게 제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탐나이범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탐나이범은 12월까지 연장 상영을 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3호선, 5호선 종로 3가역에 내리시면 5번 출구가 있습니다. 그 5번 출구에 나오시면은 정면에 낙원 악기상가가 있는데요. 거기 4층 허리우드 극장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토요일 오후 5시. 저는 매주 토요일날 제가 나가 있습니다. 극장에. 제가 2년간 취재하러 다녔는데요. 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예. 지방 상영 문의는 070-4570-8159번입니다. 자, 공작관 TV 국정원 공작관 20년 하신 최수영 선생님이 하시는데요. 좌익 세력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이 국정원 관점에서 폭로하니까요. 공작관 TV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 사건 일반 재판 피해자도 직권 재심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우려가 되는 게 직권 재심하면요. 기록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6.25 때 전시 중에 직결 처형된 사람도 있을 거고 재판 기록이 소실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직권 재심하면 무죄가 나오겠죠.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는 좌익들의 선전선동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잡으라는 빨갱이를 안 잡고 왜 70년 전의 역사를 뒤집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대통령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PC 좌파들 그런 거에 선전선동돼 가지고 이런 거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해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서울법대로 나와도 역사를 모르면은 엉뚱한 짓 한다고 하는 게 잔치상에 밥을 올린다고 밥을 하는데 바닷물로 쌀 씻고 바닷물로 밥하면요 잔치상을 완전히 엉망진창 만들겠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이 부정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배부른 돼지 새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100만 명이 들어가시는 것보다 차라리 김문수 지사 같은 분들 모시고 100만 명짜리 정당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게 빠를 겁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게. 자, 제주 4.3 공산 폭동. 이게
1948년 4월 3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1957년 4월 2일까지 9년간 1만여 명이 피해를 당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1947년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전조 현상들이 막 벌어집니다. 예. 자, 제주 4.3은 거의 한 10년 동안 일어난 겁니다.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예. 제주 4.3은 남로당의 공산폭동이고 반란이다. 그리고 이제 제주 4.3은 민족항쟁이다. 근데 이게 민족항쟁이 돼버리니까 뭐가 돼요? 여순 반란 사건도 그게 뭐 민족항쟁이다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또 그 최초로 추년식, 그 국가 기념 추년식도 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것도 보상해준대. 그러니까 서울법대를 나와도 역사를 모르면 내가 짐승새끼가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한동훈, 윤석열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아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중국 공산당하고 2009년에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의 하부기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그 뭐 역사 의식 같은 게 없죠.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에 이렇게 저렇게 다 오염됐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기득권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저기 다음번에 공천 또 받으려고 그냥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국민의힘에 100만 명이 당원 가입한다고 하는데, 당원 가입을 100만 명이 하시면 뭐합니까? 정치인들이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데 차라리 신규 정당을 창당하시는 게 빠르죠. 김문수 지사 같은 그런 강직하고 청렴한 분들하고 신규 정당을 만드십시오. 그게 빠를 겁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 결의 남북한 단일 선거를 실시하라고 이제 유엔에서 결의가 내려옵니다. 북한은 남북 단일 선거를 반대했죠. 스탈린은 김일성한테 북한을 공산화하라고 1945년 9월 20일 날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체계적으로 공산화가 시작되는데,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우리나라 국회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된 거죠. 위원장이 김일성이고, 해방 후 좌익의 정치 투쟁을 보면요, 1946년 1월 찬탁 투쟁을 하고 7월 신전술 투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1946년 9월 총파업 투쟁을 하고 10월 대구 폭동을 일으키고, 1947년 3.1 기념 투쟁을 하고 제주 30 총파업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3월 22일 총파업 투쟁을 하고 7월 27일 투쟁을 합니다. 8월 15일 투쟁을 하고요. 1948년 2월 7일 구국 투쟁을 하고 제주 4.3 투쟁을 하고 50 선거 저지 투쟁을 합니다. 우리 민노총이 맨날 무슨 투쟁 하는 게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남로당의 후예야. 우리 이제 우파들이 뭐 그 집회 같은 거 할 때 무슨 투쟁하는 거 보셨어요? 지금 대구 저기 이태원 참사를 갖다가 MBC에서 뭘로 바꿨어요? 10월 29 참사로 날짜를 바꾼 거 아닙니까? 왜 날짜를 바꿔요? 10월 29 뭐 투쟁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1948년 8월 25일 북한 정권 수립 지원 투쟁, 이 지하선거를 합니다. 1950년 6.25 남침을 하고요. 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이거 역사 가르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국민들 관심도 없고,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가? 이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다른 거 하면은 뭐 몇만 단위씩 나오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는데, 역사 강의하면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국민들 관심도 없고요, 후원도 안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정말 그냥 십자가 메고 그냥 골고타 언덕 올라가는 그 심정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제가 계속 국민의힘에 100만 명 당원 가입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역사를 모르시면요, 역사를 모르면은 짐승인데 짐승이 100만 명이 들어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역사를 사람이냐 짐승이냐 나누는 기준이 역사를 아느냐, 역사를 알면 사람이고 역사 모르면 짐승이에요. 여러분 제주 4.3 탐나해봄 이런 거는요 10만 명 20만 명 봐야지 대한민국에 우파가 살아나는데, 뭐 맨날 1시간짜리 2,000원짜리 영화도 안 보면서 무슨 나라 살린다고 국민의힘에 당원 100만 명 가입하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역사의식이 제로인데. 그러면 또 누가 거짓 선전선동하면 휩쓸려가고 절로 휩쓸려가고.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없는 100만 명은요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그냥 낙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차라리 1000명, 10,000명이 더 무서운 겁니다. 자, 1947년 2월 16일 남로당 제1차 지령이 있습니다. 3일 운동기념투쟁에 방침을 하더라고요. 태극기가 아닌 인민위원회 길을 들라고 합니다. 1947년 2월 26일 남로당 각 학교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요. 각 학교별 3일 투쟁기념 준비위원회를 조직합니다. 1947년 3월 1일 불법 집회 시위를 강행하고요.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3,000여 명이 집결합니다. 애월 조천면에서도 합류하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또 이걸 외칩니다. 사실은 이거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당이 뭐냐 당원들한테 이런 역사교육을 시키는 게 그게 제대로 정당이죠. 거기 자기 기득권 그냥 챙겨 먹고 배부른 돼지 새끼들 있는데 왜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정력 갖다 바치고 스스로 노비가 되기를 자청하십니까? 이승만 맨날 이승만 정신이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노비가 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냥 한 명 한 명 그냥 돈으로 보고 표로 보는 거지 여러분을 국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김문수 지사 같은 그런 강직한 분들 청렴한 분들 모시고 100만 명짜리 정당을 만드십시오. 그래야지 미래가 있고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제복과 기업가가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고 우리 자녀들한테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죠. 이미 오염됐는데 역사를 모르는 정당은요 그건 정당이 아니에요. 그거는 1948년 2월 7일 전국적으로 공산폭동과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내려오고요. 27 폭동 지령문이 내려옵니다. 1947년 1월 22일 지령문이 내려오죠. 1948년 지금 우리 이제 이태원 참사 일어나기 전에도 그 윤석열 치워라 뭐 저 김여정이가 그렇게 지령 내렸죠. 치우란 게 뭐예요?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암살을 하든 뭐 탄핵해가지고 끌어내리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948년 2월 중순부터 3월 5월 사이에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시작하라.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을 암살하고 경찰 무기를 탈취하라. 총선거를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입하라. 지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역사를 알면요 북한은 미국하고 이야기가 폭격해버리죠. 폭격해버리고 저기 그 계엄 선포하면 전시 군사법정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북한하고 연결된 거는 그거는 1심 단심으로 간첩죄로 처벌됩니다. 그거 아니고서 지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대통령을 그 밀어줘야 될 국민의힘은 이미 2009년에 중국 공산당 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 당직자부터 정치인들이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의 경제력, 자금력에 다 이렇게 저렇게 오염되고 저기 그 사로잡혀 있는데 친미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제대로 밀어주겠습니까? 안 밀어주지. 그 역사를 모르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역사를 알면은 야 답 없다. 그냥 북한 때리고 야 폭격하고 저기 이제 남로당 후예들 다 잡아들이자. 그래 가지고 역사를 모르니까는 자꾸 헤매는 거예요. 자, 1947년 9월 인민해방군 사령관이 이 인민해방군을 그 창설합니다. 이 사령관이 김달삼입니다. 김달삼이가 나중에 투표 용지 5만 장 훔쳐가지고 5만 2천 장이 훔쳐가지고 북한으로 올라가서 북한에서 또 대의원이 됩니다. 그 국회의원이 된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민주화 운동이고 민중항쟁이야. 북한 지령받은 애들이 한 거지. 그런데 이걸 누가 또 추념식 해줬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 다 이거를 또 뭐 보상해주는 거 해주고 뭐 민주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옥 간 거예요. 자, 역사를 뒤집으면요 감옥 갑니다. 무장투쟁 체제 확립 1947년 9월에서 10일 도당 본부 서늘리로 이동
신문사 병원 약국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병원 뭐 이게 모자 가게도 차리고 해가지고 약병에다가 지령문을 넣어주고 모자에다가 지령문 넣어주고 그래야 팔았다더라고. 언론사를 만들죠. 언론 장악하죠. 지금 우리 김대중 정권이 딱 들어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언론 장악했죠. 노무현 정권도 그 청와대 기자회견실에다가 데모 받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항상 언론을 먼저 장악한다. 선전선동 하려고 하면은. 자, 1947년 말경에 인민유역대 훈련 아지트가 경찰에서 확인을 합니다. 1948년 2월 초에 애월면 새별 오름에서 300여 명이 훈련하는 거를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1948년 2월 25일 서늘리에서 조몽구, 김달상 등 14명이 모여 남노당 제주도당을 구국투쟁위원회로 개편을 합니다. 제주 4.3 그 공산폭동 소련의 공산당 지령 체계를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외무성 국방성에서 연해주 소련 25군 사령부로 지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게 평양 소련 군정으로 소련 군정 스티코프 그쪽으로 내려오고, 북한 김일성 쪽으로 내려오고, 조선 남노당 쪽으로 내려오고, 남노당 제주도당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좌익들이 제주 4.3 폭동을 일으키는데 좌익들이 제주 4.3 폭동에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하는 47년 3.1절 발포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살아계신 분이 그 증언을 하신 겁니다. 자기 어렸을 때 증언하신 건데, 이날 아침 화북초등학교 교정에서 불황민과 함께 식전 행사를 마치고 화북 주민들이 관덕정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 30분쯤 광장에는 우체국 앞까지 수많은 군중이 운집, 호기심에 연단을 바라보기 위해 전상가옥 옛 경찰서장 관사 대문 앞 계단에 자리 잡아 연단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북에서처럼 옛 음저의 애국가, 이게 뭐냐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겁니다. 이거 김일성이도 불렀어요. 그리고 김일성이도 옛날에 처음에 그 집회할 때는 태극기 걸어놓고 했습니다. 태극기 집회했어, 김일성이도. 애국가 부르고. 그리고 적기가 김일성 노래 및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 독립 만세 등 구호를 외치며 시기 진행됐다. 서문통 쪽에서 김학영관 일명이 행인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쪽으로 이동하며 본인이 서 있는 앞을 지나갔다. 잠시 후 군중 속에서 누군가 플랜카드를 매단 막대기로 말의 항문을 쑤시는 바람에 말이 놀라 허우적거리는 와중에 근처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어린이가 말 발굽에 밟혀 비명을 질렀다. 근처에 있던 군중들이 저놈을 죽여라 하는 고성이 들리면서 김학경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김학경관은 총을 발사하자 경찰서 쪽에서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으며 모였던 군중들은 이리저리 뛰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중석을 헤치며 간신히 빠져나와 기거했다. 이때 애가 말발굽에 밟혔다는 건 이거는 잘못된 사실인 게, 왜냐면 거기 옆에 또랑이 있으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말이 날뛰니까 또랑으로 몸을 던져 피했어요. 그 피했는데 저쪽 옆에서 봤을 때는 말이 발로 차가지고 애가 또랑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애도 그때 당시에 또랑에 빠졌던 애도 취재를 하니까는 말에 안 취했어. 그냥 살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자, 3.1절 기념행사 47년 3월 1일 남노당이 주도한 계획된 행사입니다. 그 3월 10일 이제 총파업이 있죠. 그리고 남노당이 제주도민들을 선동합니다. 166개 단체, 지금 전국에서 윤석열 끌어내리자 버스 81대를 동원해가지고 전국에서 올라왔죠. 166개 단체 41,211명이 총파업에 참가를 합니다. 남노당의 선전선동으로 제주도 내에서 6만여 명이 남노당에 가입을 합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새별 오름에 봉화가 오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 제주도 24개 지서 중
12개 지사가 습격을 당하고, 이렇게 습격당하는 거 양민들 동시다발적으로 양민들이 학살됩니다. 학살되고 뭐 저기 강간, 납치, 뭐 고문, 뭐 그래 되는 거예요. 자, 50총선거를 무산시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려는 공산주의 폭동. 1948년 5월 10일 선거 당일 133개 투표소 습격, 선거관리위원회 15명 살해, 선거인 명부 절반 이상 탈취, 방화로 소실, 북제주군 가벌림 무효 처리. 50총선거 직전 5주 동안 살해된 사람 589명, 5월 10일 선거 당일 62명의 경찰과 공무원 살해됨. 이게 애월면이고 이달봉입니다. 50총선거 방해 공작. 50총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이달봉에 잡아둡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부정선거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증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침묵하고 있죠. 왜 침묵합니까? 중국 공산당에 이미 예속이 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자기들이 안 해먹었나? 자기들도 해먹었거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50총선거 방해 공작. 남한 각지에서 북한에 보내진 각 지역의 지하선거 백지용지 52,350장이 북한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예. 이 투표용지 빼돌리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 옛날부터 인민유격 때 만에 거짓 선전 선동, 방화, 살인, 학살, 강간 등 동생 김 선생님 아버님이 경찰이란 이유로 당시 23살인 큰 아버님이 철창에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셔서, 철창이 뭐냐면 이거예요. 앞에 이 막대기에다가 이 철사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그냥 사람들 쑤셨다고. 그러면 다 끓이고 피가 나죠. 철창에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셨어요. 할머니가 큰 아버님 시신을 바늘로 다 꿰매셨어요. 작은 아버님도 17세 어린 나이에 철창에 찢겨 돌아가셨습니다. 김땡땡 선생님의 증언, 제주도 거주. 자, 이동의 장로 이도정 목사님의 순교 역사 증언. 1948년 6월 18일 할아버지 이도정 목사님은 인양동이라는 중산간 불악 마을에 공산 폭도들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거기 이제 그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러니까 예배 그 신자들이 있으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있으니까 목사님이니까 신방을 가가지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공산 폭도들한테 붙잡혔습니다. 폭도들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회유하였으나 마음에도 없는 기도는 하기 싫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목사님은 10여 명의 폭도들에 의해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죽음 직전 목사님은 폭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위의 발굴 과정에서 목사님은 꿇어 앉아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생매장 당한 거예요. 너희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어떻게 해서 발견됐냐면은, 이 꿇어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회중시계를 그 몽치라는 애한테 준 거예요. 근데 몽치가 회중시계에서 들고 다니다 잡혔는데, 앞만 봐도 이놈이 들고 다닐 물건이 아니거든. 그 경찰들이 잡아서 족친 거지. 너 어디서 나왔어 하니까, 아, 여기다 파묻었다. 뭐 그래가지고 이게 들통 난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출신 최초의 목사 이도종 해가지고 대한역사문화원에 가시면은 거기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저는 대한역사문화원의 그 이사입니다. 이사고, 지금 한국 방위산업학회 이사고, 그리고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 기획위원장입니다. 정말 돈 안 되는 짓은 다 하고 다닙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힘들어. 다른 정치인들, 역사학자들은 뭐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1948년 4월 19일날 김구 선생이 어디로 가요? 북한에 올라갑니다. 그 간첩 성시비기한테 속아가지고 북한 공산주의와도 손잡을 수 있다 하고 올라가죠. 선거 반대한다.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 우리끼리 선거하면 분단을 조장한다. 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이동희가 저기 레닌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돈 받아 오라고 하다가 40만 루블, 200만 루블 이 두 차례 받아오다가 중간에 배달 사고 난다고 이야기했죠. 한 3060억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이동희 중심의 상해 고려
상해파 고려공산당, 여운형 중심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생기고,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이동희, 박진순, 김립 이런 사람들인데 전부 선교사들의 제자들이었고,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은 여운형, 김규식, 박헌영, 김다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선교사들의 제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사이비 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저 대한민국의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새끼 목사들한테 100만원씩 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하라고 돈 100만원씩 주고 격려한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어느 목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자, 1921년 6월 27일 자유시의 참변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독립군단 3,500여 명을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러시아군하고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여운형하고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1922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대회 회의에 가는데 레닌이 여운형에게 지시를 하죠.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그래가지고 1922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 임안을 통과시키고요. 21년에는 자유시 참변으로 대한독립군단 3,500명을 몰살시키고 25년에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안을 통과시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1927년 1월 19일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 개헌을 합니다. 1927년 3월 5일 김구 내각에서 개헌안이 공포되고 김구가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1930년 김자진 장군이 암살되죠. 공산주의자 박상실한테. 자, 그러니까 김구가 가가지고 4월 30일날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김일성이하고 성명서를 발표해요. 그런데 뭐 한다? 우리 자유총선거 반대한다. 이 결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외국 군대 나가라. 이게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김구를 그렇게 빨아제끼는 겁니다. 왜 주한미군 철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했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50 총선거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남북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에 반대하는 제주 4.3 항쟁, 인민봉기를 일으킨 것이며 이를 진압한 이승만 정권과 군인 경찰은 학살자다. 이게 좌파들의 왜곡된 역사의 주장입니다. 거짓말이죠. 50 총선거는 무산시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주 4.3 14,000여 기의 위패 가운데 당장 철거해야 하는 위패가 있습니다. 김의봉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제3대 폭도사령관, 김환식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현보규 남로당 제주도당 격리부장, 현호경 남로당 제주도당 선전부장 이원옥 북한인민군 사단장, 김기추 북한인민군 소대장, 박태전 김달산 비서실장, 변창희 인민유격대원, 강자규 박진경 대령 암살범 이런 사람도 피해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위패가 모셔져 제주 4.3 공원에 위패가 모셔져 있고 이 중에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9천만 원씩 돈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냐고. 저같이 나라 살리겠다고 애국하는 사람들은 벌어놓은 거 다 털어먹고 마이너스 8천만 원 되는데 나라 망치는 새끼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돈 다 찾아먹고 몇천만 원씩 보상받고 이게 나라냐고. 희대 대한민국의 사기극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2000년 1월 22일날 제정하는데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2003년 10월 15일날 나오는데 제주 4.3 정부 보고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 핵심은요. 이때 진상조사 보고서에 만드는데 참가했던 사람이 박원순이 아닙니까? 민변 박원순. 지금 경찰이 지방자치경찰 한다고 하면서 자치경찰 위원회 경찰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위원장이 누구예요? 민변 출신 아닙니까? 민변 출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 다 유학 갔다 오고 중국에 견학 갔다 오면은 술 먹고 골프 치고 성접대 받고 그래가지고 중국 공안경찰 중국 공산당에 포섭된 경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중국 갔다 오고 거기 당직자들 중국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포섭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기 4.15 부정선거 말 못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그 저기 중국에서 야 탄핵 사드 배치하니까 탄핵될 수 있다 그 이야기 하니까 새누리당의 그 수뇌부가 박근혜 대통령 자진하야 하라고 하고 자진하야 안 하니까 끌어내린 겁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이 당원 100만 명으로 들어가시면은 뭐 당을 바꿀 수 있나요? 그 나경원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나경원이 여시제 멤버라고 계속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여시제가 뭐예요? 홍석현이 뒤에는 중국 그 친중 세력들인데 친중 세력의 핵심이 어째 보면 나경원인데 나경원 끌어내릴 수 있나요? 못 끌어내리잖아. 근데 그 당원 100만 명 가입하는 게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새로운 정당을 100만 명짜리 정당을 만드시는 게 그게 빠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정치하러 나가시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4.3 사건은 대한민국 정권의 학살극이다. 4.3 사건에는 남로당 중앙당의 개입이 없었다. 이런 다 거짓말을 하고 있죠.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은 제주도민가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06년 4월 3일 노무현 추도사 중에서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위령제 그 중에 또 이런 추도사를 합니다. 오랜 세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슴에 감추고 고통을 견디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됐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18년 4월 3일 문재인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린다. 4.3 희생자 부풀리기 사기극 4.3 진상조사에서 희생자로 등록된 숫자는 현재 14,231명인데 이 숫자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숫자다. 2000년 1월 12일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3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2000년 6월부터 희생자 신고를 접수하고 2002년 10월 20일에 1715명을 4.3 희생자로 결정한 이래 2014년 5월 24일까지 약 14년간 거듭하여 4.3 희생자 추가 신고를 받은 끝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이다. 4.3 희생자 신고를 받으면서 희생자 신고가 저조하자 4.3 위원회에서는 희생자 신고를 독려했고 결국에는 지역별로 할당을 내려보냈다. 제주도에서 읍면에서 동리별로 희생자 신고 할당이 내려가자 동네 이장들은 4.3에 죽었다는 사람은 무조건 희생자로 신고했고 4.3 희생자로 선정됐다. 그래가지고 5살짜리 애들이 저기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걔들도 저기 희생자로 올라가가지고 9천만원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1948년 12월에서 1949년 7월까지 군법회의에서 처분된 수령 인명부 군법회의 재판 수용인 2530명 이 사람들을 명예회복 시켜주겠다고 직권 재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수용인 명부에 등재된 남로당 반란군 중에서 생존자 현재 18명이 매달 7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장례비 300만원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저기 무혐의 풀어주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들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고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법대를 나와도 내가 계속 하냐 역사를 모르면 짐승새끼 된다고 대한민국을 그 부정하는데 정통성을 부정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검찰총장 하면 뭐하고 그 대통령 하면 뭐하고 저기 법무부 장관 하면 뭐예요? 역사를 모르니까 뭔 짓을 합니까? 자기들 딴엔 열심히 한다고 뭐 하는데 바닷물로 밥 짓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게 2019년 8월 20일 그리고 그 옆에 그 다 서울대 법대 나온 놈들 아닙니까? 걔들이 역사 아나? 그 참모들 중에는 역사 아는 사람들 역사학자를 좀 데리다 놔야지. 전부 다 MB 때 사고치고 돈 문제 생겨가 사고치고 그런 놈들 다 대통령실 갖다 놓으면 대통령 국정이 돌아가냐고. 지금 국민들이 들고 올라가지고 대통령 지켜주는 거지. 대통령이 국민 지켜줍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주냐고. 멍청하게 뒤통수 맞고 당해가지고 어리버리하고 있는 거 국민들이 들고 올라오고 네티즌들이 들고 올라가지고 네티즌 수사대가 전부 다 이거 약물이 퍼졌다 이런 거 다 퍼뜨려가지고 이태원 참사도 막은 거지. 대통령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역사를 모르는 새끼들을 그 전부 다 그런 그 한자리 해먹겠다는 그런 놈들, 욕심만 드글드글한 놈들을 옆에 앉혀놓으니까 쳐맞고 또 쳐맞고 또 쳐맞고 계속 맞는 거예요. 2번 맞으면은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도 내가 2번 장난치면은 2번은 안 속아요. 2019년 8월 22일 날 제주지방법원에서 18명에 대해 국가가 5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제1대 폭도사령관 김달삼의 14,000여 명, 고일수, 순경, 참수, 경찰 53명, 우익인사 253명을 살해했죠. 김달삼이가. 제2대 폭도사령관 이덕구가 한라산에서 숨어서 밥 해먹던 데까지 저희가 찾아가서 올라가서 영상 다 찍었습니다. 10월 24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국군 180여 명, 경찰 153명, 우익 17,000명을 살해합니다. 김달삼이가 대정중학교 사회교사였습니다. 이덕구가 조천중학교 역사 체육교사였고요. 얘들이 자기가 키우던 학생들을 다 일본도로 니폰도로 모가지를 뱉다는 거 아닙니까? 자, 1대 폭도사령관 김달삼 사산폭동 중 북으로 올라가가지고 북한 국가훈장 2급 평양 애국열사능에 묻힙니다. 김달삼 동지 능 있죠. 남도선 혁명가. 자, 이 사람들이요 폭도들이 군인 경찰들 죽이고 옷을 뺏어 입고 다니면서 막 쏴주겠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군인 경찰이 쏴주겠다 그래 되는 거예요. 자, 4.3 특별법 개정 환영 우리는 또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부 국가가 제주 4.3 기념관 가면요 국가가 사람을 죽였다 제주도민을 죽였다 이래 선전선동하고 이거를 민주당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 배부른 돼지 새끼들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기득권 챙기고 지 새끼들 미국 유학 보내고 그런 것만 할 줄 아는 놈들이지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을 위해 가지고 뭐 한 게 있어요. 그런 놈들을 또 밀어준다고 여러분 100만 명이 들어갑니까? 새로운 정당을 만드세요. 김문수 지사 같은 이런 양심 있고 청년 결백하고 이런 분들 모시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세요. 그게 빠릅니다. 제주 4.3 사건의 결론. 아이고 힘들어. 민중항쟁도 무장봉기도 아닌 50총선거를 무산시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는 공산주의 폭동 반란이다. 공산주의 나라가 될 뻔했던 대한민국, 공산주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막아낸 이승만 대통령,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잠언 말씀이죠. 이렇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하였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요원이다. 이승만 대통령. 자, 저희가 이 친중 세력 비판, 종북 주사파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 하니까요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사이트로 이게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다 끊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17반 좋은 영화 한 편 봤다 생각하시고요. 만원씩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장진호 전투 그것도 좀 후원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행사해야 됩니다. 정부가 안 하고요. 국민의힘이 안 합니다. 그 배부른 돼지 새끼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새끼들 월급만 처먹고 기생충 같은 놈들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입니다. 역사의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은 월급대로 처받아 먹고 저 좌파들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 밑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100만 명이 들어가가지고 노비가 되려고 합니까? 새로운 정당을 만드십시오. 그래가지고 3만원씩 10만 명이 내면 3억이잖아요. 3억이면은 당사도 마련하고 청년들 월급도 주고 당직자로 채용해가지고 일도 시키고 그러면요 금방 이 나라 뒤집습니다. 되찾습니다. 다음 총선 앞두고 여러분이 100만 명짜리 정당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다운로드 받아 가셔도 됩니다. 다운로드 받아 가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